여보 왔어? 주말에도 출근하고 너무 고생했어. 아니야. 좀 피곤하긴 한데 이맘때쯤엔 늘 바빠서 이제 익숙해. 당신 온다 해서 내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지. 당신이 좋아하는 LA 갈비 재워서 구워놨어. 우와, 대박. 진짜 맛있겠다. 갈비도 갈비인데 밑반찬만 몇 개야? 임금님 수라상 같은데? 그래? 당신 요즘 야근도 잦고 고생이 너무 많으니까 몸보신 시켜주고 싶어서 든든하게 준비했지. 맛은 어때? 어서 먹어봐. 보나마나 맛있겠지. 뭐 당신 음식 솜씨가 좀 좋아? 아, 신난다. 나처럼 이렇게 남편한테 잘 얻어먹는 아내도 없을 거야. 의사, 변호사, 검사 하나도 안 부러워 난. 요리사 남편이 최고다, 최고.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이네. 당신이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더 신나서 요리하는 것 같아. 결혼하고 당신 해주는 밥 너무 잘 먹고 지내서 살오른 것 같아.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하고. 다들 남편 밥 차려주느라 바쁜데 나는 얻어먹기만 하니까. 살 오르기는 무슨, 음식 더 열심히 해서 더 찌워야겠네. 아유, 지금도 충분해. 근데 당신은 내가 해주는 음식 못 먹어서 어떡해? 한 번쯤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어보고 싶지 않아? 에이, 누가 차려주는 밥이야 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생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도 누군가한테 맛있는 한상 차려주고 사는 것도 괜찮지. 다행히 어머니 손만 물려받아서 아내한테 이쁨 받고 살잖아. 생각하는 게 어쩜 이리 이쁠까. 나 진짜 결혼 잘했다니까. 그치? 당신 평생 밥 걱정은 없어. 밥 걱정은 없긴 한데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긴 하네. 뭔데? 내가 요리 너무 못하면 어머님도 요리 잘하시고 당신도 잘하는데 너무 밉보이는 거 아니야? 에이, 음식 해드릴 일 있으면 내가 해드리면 되고 대접할 일 있으면 괜찮은 식당 찾아서 예약하면 되지. 우리 집은 제사도 따로 안 지내서 우리 엄마 앞에서 요리 솜씨 발휘해야 될 일도 없을 거야. 너무 걱정 마. 그래? 그럼 다행이고. 자취할 땐 야근이 잦아서 맨날 사 먹었더니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걱정했거든. 아이고, 요리든 살림이든 잘하는 사람이 붙잡고 하면 되지.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마세요. 알겠어. 우리 남편이 최고다, 진짜. 며느라,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추석 때는 같이 우리 어머님 댁에 좀 갈까 해서 전화했다. 아, 시할머님 댁이요? 거기가 워낙 시골이라 미리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명절에는 차로 3시간은 잡고 가야 되는 거리라. 우리 집에 들러서 나랑 주원 아빠랑 같이 태우고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주원 씨한테 전해드릴게요. 할머니 댁에? 혹시 시할머님 어디 편찮으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갑자기 왜 할머니 댁에 가지? 그러니까 나도 당황해서 이유는 못 물어봤어.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할머님 댁 되게 멀지 않아? 전에 한번 갔다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 댁까지 갔다가 출발하려면 당신이 너무 고생하겠다. 눈 딱 감고 한번 갔다 오지 뭐. 결혼하고 자주 못 뵙는 건 사실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운전 좀 틈틈이 해놓는 건데. 아무래도 이번에 바쁜 시즌 끝나면 연수 다시 받아야겠어. 벌써부터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여보는 미안한 게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할머니 보러 가는 건데 당연히 내가 고생해야지.
당신은 먼 길 같이 가주는 것만 해도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대신 내가 옆에서 서포트 많이 해줄게. 고마워, 여보. 2주 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오는데 생각보다 좀 걸렸구나. 저희가 좀 늦었죠? 아무래도 명절이라서 그런가 봐요. 바로 출발하시죠. 지금 출발해야 저녁 시간대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자. 어머,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챙기셨어요? 차 오래 타고 가야 하니까 같이 먹으려고 이것저것 좀 챙겼다. 우와, 역시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내가 안 챙기면 네가 우리 주원이를 챙겨 먹이겠니? 운전이라도 나눠 할 줄 알면 모를까. 주원이 혼자 장거리 운전 시킬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져서 말이지. 먹을 거라도 든든하게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네? 아, 네. 제가 운전 연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주원 씨한테 미안해서 옆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했어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할머니 뵈러 가는 건데 혜영이는 몸만 가져도 고맙지. 으이구,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결혼했으면 할머니 뵙는 거 당연하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결혼 생활 오래되면 나중에 이런 걸로도 유세 부린다. 처신 똑바로 해. 아휴, 엄마도 참. 여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엄마 괜히 심술 부린다. 나는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여보. 아, 엄마, 분위기 어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그만 출발합니다. 1시간 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차가 더 막히네요. 엄마, 아빠 피곤하시면 눈 좀 잠깐 붙이세요. 당신도 눈 좀 붙여. 아이고,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붙이니? 에이, 괜찮아요. 난 이럴 줄 알고 어제 엄청 많이 자고 왔어. 이 사람이 많이 못 잤지. 어제까지 일하느라. 얼른 자, 여보. 좀 피곤하긴 한데 아직은 참을 수 있는 정도야. 세상에, 남편한테 장거리 운전 떠맡기고 잠이 오니? 예, 아가야, 잠 깨게 과일이나 먹자꾸나. 과일이요? 과일 챙겨 오셨어요, 어머니? 거기 앞에 실은 아이스박스 있지? 그 안에 한번 열어봐라. 네. 사과랑 칼 들어있지? 아, 네. 어머니, 근데 사과가 안 깎여 있는데요? 사과 좀 네가 깎아서 주원이 좀 먹여주고 우리도 좀 주고 해라. 어? 당신 칼질 서툴잖아. 괜찮겠어? 엄마, 안 그래도 차 안에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과를 깎으라고 줘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다치긴 뭘 다쳐? 그럼 평생 칼질 서툴다고 안 하고 살 거야? 이런 데서 해봐야 칼질도 빨리 느는 거야. 얼른 좀 깎아봐라. 네. 아, 엄마, 과일 드시고 싶었으면 깎아서 가지고 왔어야지. 뭐 이런 걸 시켜요. 아니야, 됐어.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연습해보지 뭐. 어머님이 잘 깎았나 봐주세요. 5분 뒤. 아야. 여보, 괜찮아? 아, 괜찮아. 조금 배웠는데.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피나는데. 아이고, 그거 귀하고 비싼 사과인데 피가 다 묻었네. 그래가지고 먹겠니? 입맛이 뚝 떨어지는구나. 사과 한번 먹자고 시켰더니 그걸 못 깎아서 피를 내니 내기를. 칠칠 맞지 못하게. 됐다. 그 사과 너나 먹거라.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사람이 다쳤는데 걱정은 안 해줄 망정. 너는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와? 결혼했다고 내 마누라 편만 드는 거야? 아이고, 거참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조용히 좀 가면 어디가 덧나? 당신 분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좀 해. 앞으로 몇 시간이나 더 가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가자, 어?
그래 여보, 진정해. 여기 밴드 넣어놨어서 일단 이거 붙이면 될 것 같아. 진짜 어머니 오늘따라 왜 저러시는 거야?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1시간 뒤. 예, 추원아,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니? 벌써 저녁 시간인데. 1시간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왜요? 어머니 배고프세요? 휴게소 들러서 저녁 먹고 갈까요? 아유, 아니야. 얼른 내려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야지. 아니, 그런데 1시간은 더 걸린다고? 얼른 내려가서 제사 음식 좀 해야 하는데. 네? 제사요? 무슨 제사요? 무슨 제사긴? 네 시할아버지 제사지. 명절마다 지내는데 몰랐니? 하긴 네가 뭐 시할머니 댁을 찾기를 해야 알지. 아, 저는 결혼 전에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가 따로 없다고 들었어서요. 우리가 지내는 제사가 없는 거지. 우리 어머님은 꼭 지내신단다. 어머님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혼자 음식 차리고 할 거 생각하면 도무지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멀쩡한 젊은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가서 좀 도와야지, 안 그러니? 엄마도 참. 여보 걱정하지 마. 음식은 내가 더 많이 할 테니까. 1시간 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손주랑 손주 며느리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귀한 손님이 왔네. 할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래. 결혼하고 이렇게 먼 길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제사 도와주려고 오겠다고 했다며? 네? 아, 네.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어쩜 그렇게 마음이 고와. 우리 손주가 장가를 잘 갔네. 잘 갔어. 요즘에는 결혼하면 할머니 찾아오기는커녕 제사도 요리조리 피하느라 바쁘다던데. 할머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당연히 사람도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며느리들이 일만 해요? 뭐? 아이고, 아주 우리 손주가 급진적이네. 급진적이야. 여보, 고맙긴 한데 오늘은 그냥 할머님 비위 맞춰드리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당신 고생하는 꼴을 어떻게 봐? 요리는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돼. 어머니, 근데 우리 손주 며느리도 요즘 아가씨들답게 요리를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여자가 요리는 잘해야지. 그래야 밥값을 하는 거지. 할머니, 이 사람 제 밥값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요리는 제가 업으로 삼고 있어서 제가 더 자신 있는데요. 이게 어디 할머니 앞에서 입방정이야. 까불지 말고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나 도와서 세차나 하고 와. 이 밤중에 무슨 세차예요? 저 보내고 혜영이 일 시키려고 그러죠? 여보, 나 정말 괜찮으니까 다녀와. 할머님이랑도 이럴 때 이야기 나눠보지. 언제 또 나눠보겠어. 일단 알겠어. 금방 올 테니까 요리 손대지 말고 기다려. 잘 다녀와. 얘야, 진짜로 요리 손 안 대고 기다릴 생각인 건 아니지? 아, 네, 물론이죠. 뭐부터 할까요? 전 부쳐야 되니까 여기 호박 씻어서 이쁘게 썰어놓고 부침가루로 반죽 좀 만들어서 부쳐라. 네, 어머니. 근데 넌 애를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아 놓은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남자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놨길래 제가 너한테 뭐 좀 시키려고 하면 하나하나에 바들바들 떠느냔 말이야. 아, 오해세요, 어머니. 그냥 주원 씨가 어머니처럼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자부심도 있어서 그래요. 주원 씨가 음식 솜씨가 더 좋기도 하고 제가 서투르니까 배려해 주는 거죠, 뭐. 네 음식이 얼마나 맛없으면 제가 저러겠어? 쟤 너한테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니? 보통은 주원 씨가 해줘요. 저도 가끔 해주기는 하는데 회사가 야근이 잦아서 많이 못 해주기는 해요. 나 이럴 줄 알았다. 제사가 여러 음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 원래 우리 때도 뭐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시집와서 다 제사 지내면서 요리 배운 거야. 그러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 말고 요리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 알겠니?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니, 저는 다 부쳤는데 슬슬 조기 굴... 그래, 손주 며느리는 잘하고 있니? 아휴, 말도 마세요. 어찌나 손이 느린지 답답해 죽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덕분에 오랜만에 남편 제사도 지내는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혼자 지내기가 힘들었는데 젊은 애가 들어오니까 뭐라도 얻어먹네. 우리 신랑이. 아버님도 손주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한번 드셔야죠. 저 애가 벌써 결혼한 지가 2년인데 우리 주원이 밥상 한 번을 안 차린다잖아요. 세상에나, 결혼한 부인이 남편 밥상을 안 차려줘?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말세다, 말세야. 우리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 제가 주원이 밥 좀 해줘라 한다고 들을 애도 아니고. 주원이 저 자식은 지 아내한테 어떻게 세뇌를 당한 건지 뭐 좀 시키려 하면 눈치 없이 자꾸 끼어들어서 회방이나 놓고. 아까 보셨죠? 눈 부릅뜨고 요리하지 말라 한 거. 제가 주원이 때문에 제 명예 못 산다니까요. 에이구, 지 아내한테 눈 뒤집혀서 애미 속 뒤집히는 건 모르고 다 저 좋으라고 잔소리하는 건데 그걸 몰라. 부모 맘 알려면 걔도 멀었어. 지들이 애나 낳아봐야 제 마음을 알죠. 결혼 전에 제사 없다는 말은 정말 괜히 했다니까요. 저런 애들은 매년 제사라도 지내면서 일하는 법 손에 익혀야지. 안 그럼 맨날 허구한 날 일 핑계로 못한다 안 한다 소리만 해요. 그놈의 회사 뭐 얼마나 벌어온다고. 지가 가장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래, 잘했어. 이렇게 없던 제사라도 만들어서 해야 뭐가 늘어도 늘지. 어른들 도와 일하는 법도 배우고 해야 며느리지. 며느리가 상전처럼 놀고 먹다 가는 게 그게 어느 나라 법도야. 그러니까요. 그나마 어머님 덕분에 없던 제사 만들 명분이라도 있었지. 이미 저희끼리는 안 지낸다고 말해놔서 오늘도 그걸 딱 꼬집어서 따지더라니까요. 이게 다 저 신부 수업 시켜주려는 의도인 줄도 모르고.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깜짝이야. 얘, 너 언제부터 듣고 있었니? 저 일 시키려고 없던 제사를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얘, 오죽하면 해숙이가 나한테 부탁까지 해서 그랬겠니? 네가 알아서 일을 척척 안 하니 그런 거 아니냐? 주원이 밥도 안 차려주고. 저는 연세 많으신 할머님께서 혼자 힘들게 돌아가신 할아버님 제사 지내신다 해서 애틋한 마음에 도우려고 했어요. 전 뵌 적도 없는 분인데 오로지 할머님 도우려는 어머님 마음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저 때문이었다고요? 예, 그럼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겠니?
내가 무슨 공주마마라도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널 모시고 살아야겠어? 원래 여자들은 제사 지내면서 집안 살림이며 요리며 살뜰하게 배우는 거야. 저 집안 살림 아예 못하고 안 하지 않아요, 어머니. 결혼 전에 자취했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냥 제가 일이 많으니까 주원 씨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너만 해? 일은 우리 주원이도 하는데 왜 너만 떠받들어 모시고 있냐고. 그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신부 수업 제대로 시키려고 그랬다. 왜?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네, 불만이에요. 그리고 너무 실망이고요. 그렇게 떳떳하시면 주원 씨한테 다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죠? 뭐야? 어머니, 얘 좀 보세요.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똑 부시고 달려들어? 니네 애미가 널 그렇게 가르치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여보, 나 괜찮아. 주원아. 이 음식들은 다 뭐고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좋게 말씀드렸는데도 게다가 안 본 새 언성이나 높이고 계시고 결국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고 갈궈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 다시는 할머니 집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사는 어머니랑 지내세요. 제게 일을 가르치려고 없던 제사까지 만들어 부려먹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은 분노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결혼 후에 제게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실망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3대 독자인 탓에 어머니와 할머님이 유독 예뻐하고 귀하게 큰 탓인지 남편에게 대접받으며 살고 있는 제 꼴이 보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 할머님을 찾아뵙지 않겠다고 선포했고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님은 결국 제게 직접 사과하셨어요. 별로 속이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제게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게 잘 해드리려고 마음 먹었을 때 서로 예쁘게 봐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어머니라고 괜히 선을 넘으셨다가 좋은 꼴 못 보고 오히려 요즘은 가족끼리 만나면 제 눈치만 보고 지내신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압구정에서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릴진 모르겠으나 부모님 두 분 다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덕분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건 대부분 하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사치는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덕분에 저는 명품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재산을 측정하긴 어렵지만 강남에 건물도 여러 채 있으시고 지방에도 아파트나 땅이 조금씩 있으세요. 제가 다짜고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된 이유는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기도 했지만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가 싶은 시점에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 저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직도 주변에서는 부모님을 포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전 지금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방 먹여서 조금의 후회도 남아있질 않아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기막힌 제 이혼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기야, 이번에 우리 1주년이잖아. 그래서 묻는 건데. 자기는 결혼 생각 없어? 있지 왜 없어. 내 나이도 이제 20대 후반인데 난 혼자 살진 않을 거야. 그럼 결혼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네? 우리 만난 지 제법 됐으니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 결혼? 나쁘지 않지. 근데 갑자기 왜? 나도 내년에 30대고 알다시피 우리 집이 종갓집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더 늦기 전에 결혼하라고 성하시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말인데 난 애초에 자기 만날 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거든. 우리 결혼하자. 뭐야, 무슨 프로포즈를 이렇게 해.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겼나 봐. 장난이야, 장난. 나도 당연히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결혼은 현실이고 솔직히 우리 나이로는 아직 한창이라고. 더 있다 해도 된다는데 서두를 필요 없다더라.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나는 재촉을 당하는 입장이라 이왕 할 거면 빨리 하고 싶어서 그러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결혼할 거면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자. 정말? 그럼 결혼해 줄 거야? 그럼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랑 결혼해? 그러니 괜한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하세요.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프로포즈 받은 기분이야. 말 나온 김에 우리 양가 집안에 인사부터 드리자. 이번 주는 서로 바쁘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일정 조율해 보면 되겠네. 일단 엄마 아빠한테는 말씀드려 놓을게. 알겠어. 다음 주에 보자. 저는 가게 단골 손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직접 숍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고 있던 시기였죠. 규모는 작은 숍이었지만 단골 손님도 제법 있었고 그중 제가 담당했던 VIP 고객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자신이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람의 아들을 소개해줬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의 첫인상은 다정다감하고 내 사람을 잘 챙기는 이미지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생긴 것도 준수했고 집안도 어느 정도 부유한 데다 대기업에 근무하니 그야말로 신랑감 1위 후보였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검소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겉으로 돈이 많다는 걸 티내는 것도 싫었고 어려서 돈 보고 좋지 않은 의도로 접근했던 몇몇의 사람들 덕분에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아무튼 소개로 만난 2살 많은 남편과는 말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금방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하니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한 데다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종갓집이라길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지라고 합니다. 성환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예요. 그래, 어서 와. 내가 어른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우리 성환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니? 이제 2년 조금 안 된 거야. 왜 이렇게 무게를 잡아? 사람 긴장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엄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말 끊지 말고. 다음 달이 딱 2년째예요. 궁금하신 건 편하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비리비리하구나. 너 우리 집이 종갓집인 건 알고 있지? 몸이 그렇게 허약해서야. 어디 대를 이을 수 있겠니? 네? 대를 이어요? 얘 좀 봐. 종갓집에 시집 오면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어? 아니, 당연히 대를 이어야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아, 네.
아직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못해서요. 이미 엄마한테 점수 깎였고요. 새 언니 될 사람 우리 엄마한테 교육 좀 받아야겠다.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서야. 넌 조용히 안 해?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새 언니 표정 굳은 거 봐. 언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시끄럽다. 아무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부터 낳아라. 그리고 성환이보다 2살 어리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은 있어? 직업은 뭐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엄마, 제발 하나씩 물어봐. 이 사람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 부모님은 부동산 사업하시고요. 저는 지금 네일숍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손 안 벌리고 결혼할 수 있을 정도고요.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어머머, 얘 눈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빴니? 이런 식으로 티를 내면 어떻게 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물어보시는 거 그대로 답변해드린 거예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하셔서요. 참나, 남편한텐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한 법이야. 너 결혼해서도 이렇게 내 고집 부리면서 살면 골치 아프다? 제가 예의 없게 행동한 건가요? 초면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를 먼저 난감하게 한 건 어머님 같으신데요. 제가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윤성환,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니? 하이고, 네일숍 직원? 우리 아들이 좋다는 여자라고 해서 참할 줄 알았더니 직업도 별로에 성격은 더 별로야. 난 이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이런 식이면 곤란해. 엄마가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한 건 맞잖아요. 내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기분 풀어요. 자기도 이쯤에서 그만해. 시어머니는 초면에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많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 넘어가려 했는데 취조하듯이 쏴붙이시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죽을 성격도 아니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떨떠름한 첫인사를 마쳤어요. 이때라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비위를 맞추며 결혼을 이어나가려 했고 결혼해서도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이니 제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쿨하게 사위로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친정엄마가 종갓집 문화를 잘 익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걱정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요즘 사람들처럼 각자 상황에 맞게 살면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고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도 결혼 소식을 조금씩 알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예, 나다. 내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시간이 좀 남는데 널 좀 봤으면 하는구나. 아, 네. 어머니, 저 지금 한가한 시간이라 괜찮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너 일하는 곳이 압구정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역삼동이니까 그리로 가마. 사거리 카페에서 만나자꾸나.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왔니? 앉아라. 어머니, 안동에서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볼 일은 다 보신 거예요? 그렇다. 길게 말할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전해주려고. 예단 목록인데 아무래도 말보다는 직접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스트 뽑아왔다. 아, 감사합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헉, 뭐가 이렇게 많나요? 많긴. 종갓집이니까 당연히 챙겨야 할 식구들이 많지. 다른 건 못해도 이불 한 채씩은 돌려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들은 결혼식 올리면 끝이다만 우리는 집에 내려와서 식구들 자리 마련해야 하고
그 김에 선물도 챙겨드려야 한다. 집안마다 전통이 다 다르듯이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아, 그건 이해해요. 근데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 지갑,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어머님 연령대랑은 안 맞는 건데요. 그건 네 시누이 거다.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지만 내년에 졸업하면 사회생활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미리 마련해두면 좋잖니? 아무튼 하나하나 말하면 내 입만 아프니 목록대로 준비하면 된다.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그리고 그이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라고 할 것도 없지. 그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너 혹시 능력이 안 되니? 아, 그런 뜻이 아닌데요. 저도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부모님이 검토는 해보셔야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 대기업 다니는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난 맨몸으로 시집 오는 거 별로야. 남들 다 갖추는 구색이니까 긴 말 필요 없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다.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먼저 일어나마. 커피 값은 내가 계산하도록 하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단 목록을 건네주고 가셨고, 저는 그 목록을 살펴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혼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한눈에 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불이나 그런 건 이해를 한다 치지만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기에 친정 부모님께 목록을 전달드렸죠. 목록을 살펴보시고 기분이 좋으셨던 건 아니었지만 혹여나 제가 미운 털이라도 박힐까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그대로 예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예식장 예약도 하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쪽 식구들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종갓집답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온 듯 보였죠. 덕분에 결혼식장도 왁자지껄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그만큼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2주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참 말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권유하셨지만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 만큼 신혼여행도 특별해야 한다며 남편이 박바국인 탓에 유럽으로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앞날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찰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직후 그게 아니란 걸 깨달았지만 말이죠. 며느라가 10월드에 온 걸 환영한다. 얼른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부터 하거라. 엄마, 이제 막 귀국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친정 들렀다 쉬고 갔잖니? 그만하면 된 거다. 뭐가 피곤하다고 그래? 아, 난 괜찮아 성환 씨. 어머님,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기 쌓인 설거지부터 하도록 해.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우리 집은 종갓집이야. 우리 집 제사는 1년에 20개니까 이제 네가 다 챙겨야 한다. 네? 20개요? 그럼 한 달에 2번꼴로 제사가 있는 거네요. 왜? 싫으니? 제사는 여기 와서 지내는 거고 너는 때 맞춰 와서 같이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니? 어차피 초반에는 어른들이 다 가르쳐 줄 거야.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 네. 엄마, 새언니 엄청 싫은가 봐. 표정 봐. 그나저나 새언니, 내 선물은 사왔어요? 예단으로 받은 거 말고 파리 가면 사온다면서요. 야, 윤성이. 안 그래도 사왔다. 네가 한정판 그래서 새벽부터 줄 서서 사온 거라고. 이거 그 나라에서만 파는 거라던데? 아씨, 대박. 오빠 새언니, 나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아가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에요. 나중에 생일 때 마음에 드는 거 또 사줄게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설거지부터 해.
설거지하는 대로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야채 다 씻어놓고 손질해놔라. 너 설마 어슷썰기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지? 그럼 알아서 다 해놓고 난 성희 데리고 시내 좀 나갔다 오마. 다 해놔라. 행복한 신혼의 단꿈은 온데간데 없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엌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고 서울에 있는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대로 한 달에 2번꼴로 있는 제사 덕분에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는 입장이라 매번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결혼한 이상 제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마음을 놨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아무리 종갓집이라 해도 서로 도와가며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두 번은 배운다 치고 군말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몇 번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저를 조금씩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엔 자기 방에 드러누워 TV를 본다던가 잠을 잤고요. 저는 저대로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맴돌다 밤늦은 시간이 돼서야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남자는 부엌에 얼씬도 하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상을 달리해서 먹어야 한다는 걸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제가 직접 그러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종갓집인 거 알고 결혼한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고된 시집살이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조금씩 변한 게 느껴졌고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뭔데? 말해봐.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야근이고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자. 아무리 종갓집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한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냐고? 그동안 겪었으면서 모르겠어? 매번 왜 나만 일하고 고생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라고? 아니, 서울에서는 하면서 왜 안동에 내려가면 꼼짝도 않는 건데? 내가 부엌대기 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무슨 하녀도 아닌데 왜 나만 일해야 해? 아니, 다른 어른들도 하잖아. 왜 당신만 한다고 생각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맨날 가면 당신은 뭐 해? 누워서 잠이나 자고 피곤하다고 쉬고. 나는 일 안 해? 노는 사람이야? 봐주는 것도 정도 것이지. 알아서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주방에 들어갔다가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날걸? 내가 배려해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거야?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지. 같은 여자면 어머님이나 아가씨는 왜 안 해? 어이가 없어서. 해도 정도 것이지 이건 너무하잖아. 그리고 제사를 지내도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조상들까지 지내고 도대체 몇 대 손을 지내는 거야? 보니까 다른 집 제사도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남의 집 제사도 도와야 해? 남의 집이라니. 엄연히 당숙 어른이고 육촌지간인데. 다 가족이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앞으로 직계가족 제사 아니면 안 챙겨. 그리고 막말로 요즘 사람들 서로 제사 안 챙긴다? 얼굴도 모르는 남의 조상 제사상을 왜 차려? 나니까 이 정도 해주는 거야 알아? 당신 말 그렇게 할래? 왜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말을 해? 뭐? 수준 떨어져? 말 다 했니? 아무튼 앞으로 본가 제사 말고는 안 가. 알겠어? 제가 가진 불만은 일을 하는 강도나 양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의 태도였죠. 심지어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는 다 하라면서 정작 본인은 안방에 앉아서 유튜브 보고 잠도 주무세요. 저야 다른 친척들에게 비위 좋은 며느리, 참한 며느리로 인식되겠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한바탕 쏟아내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찾아와 저를 갈구기 시작하시더군요. 안동에서 서울까지 지치지도 않는지 시누이와 함께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던 걸 주 1일 2회 정도로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주말 제외하고 오시는 거라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시댁 어른이니 당연히 식사도 챙겨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셨는지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죽 잔소리를 하셨으면 시누이까지 저를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너 그릇 디자인이 이게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이 음식을 담아먹는 그릇인데 이렇게 천박하고 휘황찬란한 걸 샀어? 당장 내일 백화점 가서 새로 사거라. 네? 이거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요. 저희 부모님이 요즘 트렌드라며 물어보고 사오신 건데. 요즘 트렌드 다 죽었다니. 사돈 어른들도 보는 눈이 정말 없구나. 잔말 말고 내가 브랜드 일러줄 테니 거기 가서 정갈한 걸로 다시 사와. 그리고 섬유 유연제는 뭐 쓰니? 우리 아들 독한 건 안 된다. 천연 성분의 향기 오래 지속되는 거 쓰고 속옷은 항상 손빨래하고. 알겠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 언니 드레스 룸에서 발견한 건데 이거 나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잡지에서나 보던 신상인데 부럽다. 예, 뭐 그런 걸 말하고 쓴다니? 그냥 적당히 갖다 쓰고 주면 되지. 아, 그건 제가 선물 받은 거고 아직 사용도 안 해본 거라 좀 그런데요. 와, 야박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엄마, 언니가 안 된다는데? 얘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네 시누이가 얼마나 부러우면 빌려달라고 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라. 혹시나 흠집인지 뭔지 나면 내가 수선비 대줄 테니까. 가족끼리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그게 다 네 복이야. 아, 네. 아가씨, 대신 조심히 쓰셔야 해요. 그거 국내에 없는 거고 수선 받으려면 해외로 보내서 몇 달은 걸린다고요. 아, 알았어요. 아싸, 새언니 고마워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세아가, 그리고 반찬은 이게 뭐니? 항상 7가지 이상은 해두라고 했잖니. 그래야 골라 먹는 맛도 있고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몇 번을 말해.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 호박나물은 왜 이렇게 짜? 설마 조미료 들어간 건 아니지? 인터넷 레시피 보고 만들어요. 참치액이랑 다진 마늘 조금 넣었는데요. 뭐? 참치액. 그거 다 안 좋은 성분 들어간 조미료잖냐. 우리 아들은 천연 재료로 만든 것만 먹는다니까? 어휴, 어쩐지 우리 아들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인다 했더니 다 네가 만든 음식 먹고 그런 거였구나. 당장 내일 한의원 가서 보약 지어다 먹여. 그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리고 간 김에 애 잘 들어서는 약도 지어오너라. 이제 결혼한 지 100일 지났으면 아이 가질 준비해야지. 시어머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내 하며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에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시간이 유일한 저만의 시간이었죠. 남편이라는 놈은 타들어가는 제 속은 모르고 그저 우리 엄마, 우리 동생 하며 자기 가족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더군요. 그러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게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저를 힘들게 낳으셨고 출산 후유증으로 자궁에 이상이 생겨 적출 수술을 하셨거든요. 항상 고마운 게 많은 엄마였고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에게 이야기했었고, 남편이 의외로 흔쾌히 생신 챙겨드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호텔 식당을 예약했고, 정성스레 선물도 준비하며 기분 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의 생신날 남편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쉬운 대로 저와 친정 부모님끼리 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셨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이리 좀 와봐. 너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서 오라가라 명령질이야? 너 평소에도 이러니? 아니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뭐 존댓말이라도 해야 하나요? 뭐? 너 말투가 왜 그러니? 제가 말투가 어때서요? 당신 이리 좀 와보라니까? 아, 왜? 할 말이 뭔데? 그저께 우리 엄마 생신이었잖아. 그날 어디 갔던 거야? 제대로 말도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많이 기다렸었어. 네가 적당히 둘러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하는 일에 뭐 그리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그리고 당신이 먼저 챙겨드리자 해서 호텔 식당 예약한 거고. 잠시만, 지금 호텔 식당이라고 했니? 사부인 생일이라 그 비싼 호텔 식당을 예약했다고? 네. 왜요? 결혼하고 첫 생신이라서 일부러 그렇게 챙겨드린 건데요.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자 했고요. 세아가, 너 아주 집안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했구나. 세상에 그 비싼 데를 예약해서는. 아니, 어머니. 자식 된 도리로 그 정도도 못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요? 여자가 생일을 챙겨서 뭘 해.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대충 끓여 먹으면 되는 거지. 사부인도 염치가 없으시다. 어쩜 그렇게 사위를 등쳐먹고 싶으실까? 네?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어요?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등쳐먹다뇨. 어머머, 얘 눈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여자는 출가회인이야. 결혼하면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넌 왜 친정에 그렇게 목을 매니? 그렇게 친정이 좋으면 이혼하고 너 혼자 챙기던가. 가짜는 집안 주제 어디서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려 들어. 어이가 없네 진짜. 당신 입으로 말해봐. 호텔 식당 예약한 것도 나고 돈 쓴 것도 내 돈 썼어. 어머님한테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우리 엄마잖아. 시어머니한테 누가 대들어? 당신 당장 엄마한테 머리 조아리고 사과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결혼하면 시댁에 더 잘해야 하는데 당신이 뭐래? 제사도 안 챙겨. 며느리 도리 안 하고 친정 타령해. 당신 빵점짜리 며느리라고. 뭐? 빵점? 이 미친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네 입으로 우리 엄마 생일 챙겨드리자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지. 그러자 제 눈앞이 번쩍 하고 빛이 났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제 뺨을 3대나 내리치신 거였어요.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운다는 이유였고 미친 새끼라는 욕설을 내뱉었다는 이유로 순식간에 뺨을 맞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퍼부어 대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뭐? 미친 새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미친 새끼라니. 세상에 귀하디 귀한 내 아들한테 그딴 욕을 해? 너 같은 년은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지금 저 치셨어요? 이거 폭행죄 성립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욕들을 만하니까 욕한 거예요. 어머님은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면서 어쩜 이러실 수 있냐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너 이혼당해서 쫓겨나고 싶니? 쫓겨나다뇨? 이 집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나가려면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나가셔야죠. 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눈에 뵈는 게 있으면 정상이에요? 이 상황에? 저 잘 되는 꼴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게요. 뭐? 이혼하겠다고? 이혼이 애들 장난이라도 되니? 그래도 제법 돈 좀 있는 집안이라 허락해줬더니 인성이 아주 싹수에 바가지구먼. 싹수는 어머님이 없는 거고요. 저도 더 이상 이딴 집구석에 얽매이기 싫으니까 이혼할게요. 이 미친년이. 너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못할 건 뭔데요? 이혼할게요. 수고요. 야, 야! 저는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허비하기 싫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죠. 다음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 상담 후 착수금 입금하고 소송 걸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이혼 소송을 걸어버리자 남편도 허겁지겁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재산분할 운운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이 대기업이지. 버는 것도 제가 더 벌었고 생활하는 기여도라던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따져주자면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용돈 챙겨드리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그저 기생한 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쳐서 강력하게 나오니 적잖이 당황했는지 회유하려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고 신혼집을 바로 내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짐은 친정에, 남편 짐은 모조리 안동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었고 그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이라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고 제가 승소해서 위자료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 요구하기 전에 꺼지라고 회사에 미친놈으로 소문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살라고 소리치니 자기가 먼저 연락 끊더라고요. 반년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할 거였으면 혼인신고하지 말고 버텨볼 걸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허무하고 어이없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당시엔 얼떨떨하기도 하고 심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상태라 일도 쉬면서 칩거하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도 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에 이혼녀라는 오점이 남긴 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면 망가져버린 제 모습만 남아있었을 테니까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이혼을 경험해보니 혼인신고를 바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반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지방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었던 파란만장했던 사건을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구 남친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나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졸업 후에 그 친구는 서울로 저는 지방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그 친구와 연락이 닿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말았습니다. 수영아 나야. 김대훈. 오랜만이야. 잘 지내? 오랜만이네. 나야 잘 지내지. 내 번호 아직까지 갖고 있었네. 내가 너 번호를 어떻게 지우니? 그리고 지웠다고 해도 이미 다 외우고 있어서 상관없어. 지난 2년 동안 너와 관련된 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거든. 우리 헤어진 지 벌써 2년 정도 지났나? 시간 참 빠르네. 그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우고 헤어질 만한 이유도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서 너무 예민하고 여유가 없어서 서로 부딪혔던 것 같아. 지금처럼 성숙한 모습인 채로 만났다면 우리 만남의 결과가 달라졌을까 매일 밤 생각했어. 그때는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지 않는 편이거든. 역시 쿨한 최수영답다. 지금 만나는 남자는 없어? 일하느라 바빠서 누구 만날 여유가 없다. 너는?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어머, 축하해. 축하는 무슨. 사실 나는 지금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새 신랑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야, 최수영. 그럼 지금 만나는 여자분과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한다는 거야? 만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가 됐고 결혼할 거냐 헤어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를 밀어붙이는데 도망칠 곳이 없더라고. 헤어질 정도로 싫은 건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결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겠어? 주변 선배들한테 상담해 보니까 다들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대. 적당한 나이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대충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더라. 죽고 못 사는 건 첫사랑과의 연애로 족한 거라면서. 모든 건 너의 선택이니까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잘 살기를 바래. 마지막으로 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어. 우리 지금 만날래? 우리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혼 앞둔 예비 유부남이랑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잘 살아라. 나의 첫사랑 최수영. 낯간지럽게 왜 자꾸 첫사랑 타령이야. 잘 살아라. 새신랑 김대훈.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그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이번에 바꾼 프로필 사진 너무 예쁘네. 어디서 찍은 거야? 이번에 보라카이 놀러가서 인생샷 좀 건졌지. 정말 예쁘다. 어째 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 보라카이는 누구랑 간 거야? 설마 남자친구랑? 회사 동기랑 가기는 했는데 그런 걸 왜 물어봐? 너는 이미 유부남인데 내가 누구랑 해외여행을 가든 네가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사실 나 이혼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중이거든. 혹시 내가 하는 말들이 너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할게.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 몰랐어. 내가 너무 쏘아붙이듯이 얘기했다면 사과할게.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쓰레기야. 너 자신을 왜 그렇게 비하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 것 같아서 그래.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해.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나한테라도 네 솔직한 감정을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 우리가 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만을 사랑해왔어. 결혼하면서도 내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너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했고, 이혼하면서도 슬프기는 했지만 널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어. 오늘 너 사진을 보면서 혹시나 너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걸까봐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대훈아, 날 그렇게까지 사랑했다고? 내가 그때 말했지. 내 첫사랑이자 끝사랑은 너라고. 영원히 내 마음속 사랑으로만 간직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 사랑해, 최수영.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앞에 멋진 남자로 당당하게 다시 서고 싶어. 이미 예전에 깨진 인연을 다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라도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며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던 거 기억나? 그럼
그걸 어떻게 잊어? 우리 다시 재회한 기념으로 제주도 가자. 내가 티켓팅까지 다 해놨어. 비행기표까지 사놨다고? 나 외박은 좀 어려운데. 그 나이에 외박이 안 된다고?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차라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 나랑 제주도 가기 싫은 거지? 그게 엄마가 좀 편찮으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기침이 많이 심해서 내가 자주 확인하거든. 그래서 외박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어머님이 어디 편찮으셔? 내가 기침 치료 잘하는 병원 아는데 소개해 줄까? 병원 여러 곳 다녀봤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래. 내 이혼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많이 안 좋아. 그랬구나. 난 자기가 나랑 여행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줄 알고 괜히 오해했네. 어머님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 정말 미안해. 내가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패 끼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항상 자기 편이야. 힘내.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김대훈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설마 했는데 세상에. 당신 혹시 김대훈이 싱글이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싱글 맞아요. 결혼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고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저 그 사람 와이프고요. 애도 있어요. 그 인간이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하길래 분명히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뒷조사 붙였더니 금방 알게 됐네요. 당신이랑 만나는 거. 저한테는 부인이랑 이혼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애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했다길래 당연히 아이 없이 이혼한 줄 알았죠. 저희 혼전임 신으로 급하게 결혼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양심도 없는지 저보고 그냥 나가라네요. 위자료 줄 돈도 없다고요. 아이도 자기 거라서 저한테 주기 싫다고 다 놓고 몸만 나가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성 파탄이네요. 어떻게 조강지처를 그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열받아서 불륜녀 찾으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만나는 거면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당신도 불쌍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 정말 대훈이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의심되게 행동한 적이 없던가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남인 게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요. 아, 한 번은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외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파서 밤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설마 그게 전부 유부남인 걸 안 들키려는 핑계였던 거예요? 시어머니 아주 건강하시고요. 외박까지 하면 저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둘러댄 것 같네요.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이제 어떡하실 생각이세요? 계속 가정을 유지할 생각이세요? 그 전까지는 갈팡질팡했는데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확실하게 마음이 서네요.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싱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바람 피우는 인간은 제 아이의 아빠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걔가 아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그것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물론 그 인간이 바람핀 걸로 이혼 소송 걸면 저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경제적인 면으로는 너무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이혼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은 저만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가 아니면 안 돼요. 저한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 자식이랑 깔끔하게 헤어지기에는 좀 억울하거든요. 걔도 인생의 쓴맛은 한번 봐야죠. 오늘 저희가 연락한 건 일단 비밀로 붙이자고요.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훈아, 혹시 너 아직 전 부인이랑 이혼이 마무리가 안 된 거니?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나 미행했어?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신점을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랑 나랑 사주가 너무 좋아서 올해 안에 결혼하면 딱 좋겠는데 딱 한 가지 걸림돌이 네 부인이랑 아이라고. 그 집 정말 용하네. 내가 아이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그 둘이 나한테 걸림돌이래?
그 둘한테 지금 살이 껴 있어서 큰 돈을 주고서라도 얼른 내쫓아야 한대. 너한테 올해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라고. 그 사람들만 없었어도 이미 로또 2번 당첨되고도 남을 정도로 큰 대운이래. 그게 사실이야? 나 갑자기 열받네. 걔네들이 뭔데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점쟁이한테 이 말을 듣고도 설마 했거든. 대훈이 너는 분명히 나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부인이랑 아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 자기한테 차마 얘기는 못했는데 나 아직 이혼 절차가 완료된 게 아니었어. 하지만 곧 이혼할 거니까 사실상 싱글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동안 내 앞에서 힘든 티도 못 내고 많이 괴로웠지? 난 요즘 네 얼굴도 안 좋고 그래서 신점 보러 갔던 건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미안해.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기 말 들으니까 나 마음이 급해졌어.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위자료 안 주고 와이프만 내쫓으려고 했는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 돈 좀 쥐어주고 얼른 애까지 내쫓아야겠어. 그 둘 때문에 내 대운이 못 트인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혹시 아이 오른쪽 눈썹 위에 점 하나가 있지 않아? 그런 점은 자기한테 정말 안 좋은 거래. 상극 중에 상극이 만난 거라고 길길이 날뛰시던걸. 그분 정말 용하다. 사실 애 때문에 결혼한 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꼬였거든. 애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일도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이유를 전부 알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다. 나 자신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자친구와 부인은 이혼을 했고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부인이 가져갔습니다. 자기야, 나 매주 같은 부인이랑 이혼했어. 이번엔 정말로 이혼 도장 확실하게 찍은 거야? 그럼 자기가 해준 조언대로 아이랑 부인이랑 다 같이 내쫓았어. 이제 나 자기밖에 없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뭔 개소리야? 네가 걸을 건 지옥길밖에 없어. 뭐?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자기랑 나랑 올해 안에 결혼할 사주라면서. 우리 당장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닐래? 나 정말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자야. 아이고 근데 어떡하나. 나는 너랑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는데. 점쟁이가 우리 둘이 올해 결혼하면 대박날 사주라고 했다며. 그게 말야 내가 자기 생일을 잠깐 착각했었어. 12월 3일인데 12월 13일로 사주를 봤던 거 있지? 뭐라고? 내 진짜 생일로 사주 보니까 너랑 나랑은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래. 나랑 결혼하면 너는 나한테 기 쪽쪽 빨려서 곧 죽을 팔자라고 하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자기 하나만 믿고 이혼한 거란 말야. 네 사주는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이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라더라. 어쩌겠어. 팔자대로 살아야지. 너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냐? 그 점쟁이 전화번호 내놔봐. 싫은데? 그나저나 점쟁이 말만 믿고 부인이랑 아이 내쫓은 네 인성도 진짜 막장이다. 네가 그따위로 사니까 네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기죄로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유부남이 싱글인 척 나한테 접근해놓고서는 나한테 사기죄를 물으시겠다? 한번 해봐. 네가 이혼 전에 나한테 카톡한 증거 다 남아있거든. 너는 어떻게 카톡 대화 삭제도 안 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냐? 백업하는 걸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렇게 도움이 되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는 그냥 지옥으로 꺼지세요. 그 인간의 전 부인은 결혼 전 전공을 살려 학습지 교사로 취직했고 아이와 알콩달콩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이혼 후에 회사에서 돈 관련된 큰 사고를 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보다는 쌤통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살면 그대로 되돌려받는가 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저만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처럼 인성파탄이었던 그 구남친이 지나가니 저에게도 이런 행복이 오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욱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